저는 73살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년 넘게 신장질환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가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척추 양쪽 갈비뼈 바로 아래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3초간 꾹 눌러보세요. 둔한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압통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까지 몇 달밖에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68살 여성 환자가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거의 걷지 못하셨어요. 딸이 양쪽에서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완전히 건강하셨습니다. 등산도 다니시고 손주들도 돌보셨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신장이 2년 동안 조용히 망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분은 운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400명이 신부전으로 사망합니다. 대부분은 응급실에 실려가기 전까지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신장 전문의로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투석을 받고 있는 제 환자 중 85%가 진단 6개월 전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었습니다. 뚜렷한 경고 신호도 없었습니다. 신장이 죽어가고 있었는데도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의 70%를 잃은 후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20년 넘게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신장 기능을 잃고 독립성을 상실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60대에 건강했던 남성들이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아야 해서 집 밖을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할머니들이 더 이상 손주들을 안아 올릴 수 없어서 우시는 것을 봤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의료계가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신장 악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신장 질환이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80대에도 완벽한 신장 기능을 가진 환자들을 치료했고 50대에 이미 투석을 받는 환자들도 치료했습니다. 차이는 나이가 아닙니다. 차이는 여러분이 깨어난 후 처음 2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대사 노폐물이 혈류에 축적됩니다. 독소가 신장 조직 주변에 쌓입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깨어나서 이 밤새 쌓인 노폐물을 처리하지 않고 바로 하루를 시작하면 신장의 네프론은 엄청난 부담 속에서 일하도록 강요됩니다. 날이 가고 해가 지날수록 이 조용한 스트레스는 여러분의 역과 시스템을 한 번에 한 세포씩 파괴합니다. 하지만 황금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2분의 시간, 여러분의 몸이 간단한 개입에 가장 잘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이 독소들을 씻어내고 심피질로의 혈류를 회복시키며 신장의 자연 회복 메커니즘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바로 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손 위치, 특정한 호흡 패턴, 그리고 신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미묘한 신호들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수준에서 작동하는 신장 기능의 근본적인 재설정입니다. 이 기술을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매일 아침 최소한 3가지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신장을 적극적으로 손상시키고 있는 일들을요. 완전히 무해해 보이지만 신부전으로의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는 흔한 습관들입니다. 잠시 후 이 위험한 아침 실수 3가지를 모두 밝히겠습니다. 그중 최소한 하나는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먼저
부산에서 오신 71살 은퇴 교사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 그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의사는 1년 안에 투석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의 신장 기능은 너무나 극적으로 개선되어서 신장 전문의가 무슨 약을 먹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어떤 약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2분짜리 아침 루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계속 들어주세요. 제가 곧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10년을 더해줄 수 있으니까요. 저는 73살입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제 환자들이 예방 가능한 죽음으로 사망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암 때문이 아닙니다. 사고 때문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그들이 무시했던 증상들로 시작된 신부전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20년 넘게 서울에서 신장 전문의로 일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에 15년의 건강한 시간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무시하고 18개월 안에 자녀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 말을 듣는 동안 척추 양쪽 갈비뼈 바로 아래 부분을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약간 부어있는 느낌이 드나요?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둔한 통증이 있나요? 그것은 여러분의 신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매일 아침 그것을 무시해 왔습니다. 강남에서 오신 70살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진료하는 삼성의료원에 오셨습니다. 그는 자기 두 발로 걸어 들어오셨고 가벼운 피로감과 가끔 거품이 있는 소변에 대해서만 불평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봤습니다. 신장 기능이 42%였습니다. 투석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으며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괜찮은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신장질환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진정으로 느끼실 때쯤이면, 아프실 때쯤이면 이미 신장 기능의 70%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평생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기계에 연결된 채 살아가게 되고 자녀들은 당신을 병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느라 자신들의 삶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아침 습관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의학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손상은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매우 특정한 2시간 동안 발생하는데 거의 아무도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대사 노폐물을 축적합니다. 요산, 크레아티닌, 과도한 나트륨, 이 모든 것이 혈류에 남아 걸러지기를 기다립니다. 신장은 작동하고 있지만 수면 중에는 20%의 능력으로만 작동합니다. 잠에서 깨어나 즉시 일어서서 화장실로 걸어가고 커피를 마시고 아침을 먹으면 오래된 독소가 제거되기도 전에 새로운 독소로 시스템을 범람시키는 것입니다. 신장이 압도당합니다. 신장 내부의 작은 필터인 네프론이 경화되기 시작합니다. 흉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일단 흉터가 생기면 죽습니다. 새로운 네프론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각 신장에 약 100만 개만 있는데 당신은 매일 아침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수천 개씩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잠에서 깬 직후에 황금 시간이 있습니다. 몸의 자연력과 재설정, 메커니즘을 활성화할 수 있는 2분의 시간입니다. 저는 15년 전 전통 동양의학 접근법과 현대 신장학을 결합하여 연구하던 중 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술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간단한데 그래서 대형 병원들이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데는 이익이 없으니까요. 이 2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특정 순서를 수행하면 심피질로 가는 혈중산소가 최대 38% 증가합니다. 신장 캡슐 주변의 림프 배출이 촉발되어 밤새 축적된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네프론이 다음 16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역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압력 구배를 재설정합니다. 정확한 기술을 설명하기 전에 현재의 아침 습관이 왜 신장을 파괴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즉시 화장실에 갑니다. 그런 다음 커피를 마십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조합입니다. 방광이 몇 시간 동안 가득 차 있어 신장에 역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깬 후 시스템을 준비하지 않고 너무 빨리 소변을 보면 갑작스러운 압력 강화가 발생합니다. 신장이 재관류 손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뇨제인 커피를 마시면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신장이 하루 중 가장 약한 시점에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제 환자 중 인천에 사시는 68세 초의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정확히 이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일어나서 화장실로 달려가고 진한 커피 2잔을 마시고 그 다음 짠 아침을 먹었습니다. 제게 오셨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손상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분 아침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8주 만에 크레아티닌이 22% 감소했습니다. 활력이 되돌아왔습니다. 발목의 부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울면서 2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반드시 해야 하는 정확한 이분 순서를 설명하고 각 단계가 신부전 예방에 왜 중요한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20년 동안 환자들에게 가르쳤고 수백 명을 투석으로부터 구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눈을 뜨는 순간 시작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제가 신장 활성화 마사지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양손을 허리 아래쪽, 갈비뼈가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 놓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장이 훨씬 아래쪽, 엉덩이 근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신장은 척추 양쪽의 아래쪽 갈비뼈로 보호되며 더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누르고 30초 동안 작은 원을 그리며 움직이세요. 이 부위에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자는 동안 8시간 동안 저전력 모드에 있었던 장기로 혈류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수면 중에는 신장 기능이 40% 감소합니다.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신장은 노폐물을 훨씬 더 천천히 역과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현상이지만 모두가 무시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 아침 일과로 서두르면 신장이 충격을 경험합니다. 혈압이 급격히 치솟고 각 신장 내부의 작은 역과 단위인 네프론이 밤새 축적된 농축된 독소로 범람하게 됩니다. 이 갑작스러운 범람은 섬세한 역과막을 손상시킵니다. 10년, 20년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하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너무 늦을 때까지 조용히 조금씩 신장 기능을 파괴하게 됩니다. 마사지는 신장이 수면 모드에서 활동 모드로 전환하는 것을 준비시킵니다. 부드러운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폭력적이지 않고 점진적으로 순환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3단계 신장 질환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4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2년 내에 투석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확히 이 마사지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3개월 후 크레아티닌이 1.9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1.6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투석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마사지만으로 구한 것은 아니지만 그분 회복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제 2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30초 마사지 후 침대 가장자리에 천천히 앉으세요. 아직 일어서지 마세요. 10초 동안 앉아 계세요. 이것이 너무 간단해서 중요하지 않게 들릴 수 있지만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너무 빨리 일어나면 뇌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동시에 신장의 혈압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립성 스트레스라고 하며
이것은 50세 이상 사람들의 신장 기능을 파괴하는 숨겨진 적입니다. 그 10초는 심혈관계가 부드럽게 적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혈관이 적절하게 수축하고 심박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신장은 혼란스러운 압력 급증 대신 안정적이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매우 중요한 호흡 순서를 수행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호흡이 아닙니다. 손을 배꼽 아래 아랫배에 올려놓으세요.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쉬세요. 복부가 손을 바깥쪽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횡격막 호흡이며 신장에 놀라운 작용을 합니다. 그 숨을 4초 동안 참으세요. 그런 다음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 패턴을 3번 반복하세요. 총 42초가 걸립니다. 왜 이 호흡 패턴이 신장에 그렇게 중요할까요? 신장 혈액 공급의 산소 포화도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심장과 뇌를 제외한 거의 모든 다른 장기보다 조직 그램당 더 많은 산소를 소비합니다. 혈액을 효과적으로 역과하려면 엄청난 양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하는 얕은 호흡을 하면 신장은 저산소 상태에서 작동합니다. 이것은 신장이 더 열심히 그리고 덜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강요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네프론을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사색기획 호흡 패턴은 산소 전달을 최대화하는 동시에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신장 캡슐을 둘러싼 림프관이 수축하기 시작하고 더 효율적으로 배출됩니다. 밤 동안 신장 주변 조직에 축적된 대사 노폐물과 염증성 단백질이 혈류로 유입되어 역과되고 제거됩니다. 이러한 배출이 없으면 신장 주변의 독성 축적이 해마다 신장 기능을 서서히 파괴하는 만성 저급염증을 만듭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지속적인 허리 통증과 빈번한 야간 배뇨를 호소했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에서 초기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호흡 기술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2주 만에 허리 통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6주 만에 밤에 4번 대신 1번만 소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추적 검사에서 역와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흡 순서가 신장의 염증 압력을 줄이고 더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이제 이 2분 루틴의 2번째 중요한 구성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신장을 더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침 수분 섭취에 대해 배웠던 모든 것과 모순되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잠에서 깨는 순간 신장은 대사 노폐물에 잠겨 있습니다. 밤 동안 몸은 오래된 세포를 분해하고 어제의 독소를 처리했으며 네프론은 모든 것을 역과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요산 크레아틴인 세포잔해의 진한 찌꺼기가 신장 세뇨관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깨어난 후 정확히 2시간 안에 이 독을 배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정화되어 돌이 되고 섬세한 여가막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십니다. 어떤 분들은 뜨거운 커피를 마십니다. 다른 분들은 아침 식사 후까지 아예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습관은 하루하루 세포 단위로 신장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찬물을 마시면 신장 혈관이 격렬하게 수축됩니다. 신장 세뇨관을 작은 정원용 호스로 상상해 보세요. 빈 소화기관에 찬 액체가 닿으면 몸은 가벼운 충격 상태에 빠집니다. 핵심 천을 보호하기 위해 사지와 장기에서 혈액이 빠져나갑니다.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밀어내기 위해 혈류 증가가 절실히 필요한 신장은 갑자기 30% 적은 순환을 받습니다. 독소는 갇혀 있습니다. 농축됩니다.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몇 개월, 몇 년에 걸쳐 조용히 신장 결석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커피는 더 나쁩니다. 카페인은 신장이 즉시 더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하지만 적절한 준비 없이는 본질적으로 지친 말에게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뇌프로는 화학적 자극이 아니라 부드러운 재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커피는 또한 세포 수준에서 탈수를 일으켜 혈액을 더 진하게 만들고 역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저는 아침 커피 습관이 65세까지 3단계 만성 신장 질환으로 직접 이어진 환자들을 봤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이 필요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미지근하다는 것은 불편함 없이 빨리 마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온도는 가능한 한청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호 혈관 반응을 유발하지 않고 즉각적인 흡수를 허용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역과 재설정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부분입니다. 300ml를 마실 때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신장 압박 기술을 수행해야 합니다. 두 손을 갈비뼈 바로 아래 허리에 올려놓으세요. 엄지손가락은 척추를 향하게 합니다. 엉덩이뼈 바로 위에 부드러운 조직이 느껴져야 합니다. 여기가 신장이 지방과 근육 쿠션으로 보호받으며 자리한 곳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안쪽으로 누르세요. 다른 손가락은 지지를 위해 옆구리에 펼쳐 놓습니다. 스스로를 다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압력은 전문 마사지와 유사한 깊고 만족스러운 푸시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이제 미지근한 물을 꾸준히 홀짝이며 마실 때 삼킬 때마다 엄지 압력을 안쪽으로 박동시키세요. 삼킬 때 안쪽으로 누르세요. 숨을 쉴 때 약간 풀어주세요. 다음 삼킬 때 안쪽으로 누르세요. 신장 캡슐을 수동으로 펌핑하여 림프 배수를 촉진하고 국소 혈류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혈류로 흡수되어 즉시 혈액을 희석시키는 동시에 수동 압박이 신선하고 깨끗한 혈액을 신장 필터를 통해 강제로 통과시킵니다. 정확히 2분 동안 이것을 하세요. 전체 300ml는 지속적인 리드미컬한 압력과 함께 이 시간 동안 섭취되어야 합니다. 허리를 통해 깊은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약간의 몇 분 안에 따끔거림이나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신장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역과 시스템이 재설정되고 있습니다. 밤새 쌓인 독소가 배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라는 70세 환자분이 계셨는데 초기 신장 질환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매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투석이 두려우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이 아침 순서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6주 만에 크레아티닌이 18% 감소했습니다. 서울에 계신 신장 전문의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한 번도 빠짐없이 몸의 자연 정화 주기를 활성화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현대 의사들이 잊어버린 단순한 생리학입니다. 이제 이 루틴을 강력하게 만드는 정확한 손 위치 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데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하면 신장이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두 손을 허리 아래쪽에 대어보세요. 자, 뒤로 손을 뻗어보세요. 갈비뼈가 끝나는 곳이 느껴지시나요? 양쪽에 가장 낮은 갈비뼈 말입니다. 신장은 그 지점에서 약 두 손가락 너비 아래 척추 양쪽에 하나씩 위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너무 더 높게 또는 너무 낮게 놓습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 진료실에서 보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정확한 기법은 이렇습니다. 두 손으로 느슨하게 주먹을 줍니다. 꽉 쥐지 말고 편하게 줍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신장 위치에 손가락 마디가 등을 향하도록 놓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부드럽게 압력을 가합니다. 잘 익은 사과 무게 정도입니다. 자신을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층을 통해 그 아래 신장 피막까지 닿는 지속적이고 균일한 압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압력을 유지하면서 호흡 순서를 시작합니다. 코로 정확히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아래에서 위로 폐를 채우며 배를 먼저 확장시킨 다음 가슴을 확장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얕은 가슴 호흡으로는 역과가 일어나는 신장 피질에
충분한 산소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고점에서 2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이 멈춤 동안 손가락 마디를 약 1cm 더 깊게 누릅니다. 허리 아래쪽에 둔하게 퍼지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느낌은 압력 파동이 신장 조직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너무 세게 누르는 것입니다. 즉시 힘을 빼세요. 이제 입으로 6초 동안 내쉽니다. 천천히 조절하며 내보냅니다. 숨을 내쉬는 동안 손가락 마디 압력은 유지하되 더 깊이 누르는 것은 멈춥니다. 이 날숨 단계가 대사 노폐물이 실제로 신장 조직에서 림프계로 이동하는 때입니다. 6초라는 긴 날숨 시간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6초는 림프관이 열리고 제거되는 독소를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이 주기를 10번 반복합니다. 정확히 2분이 됩니다. 4초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6초 내쉽니다. 10번의 완전한 주기입니다. 매일 아침 아무것도 마시기 전에, 아무것도 먹기 전에, 이상적으로는 대사 노폐물 농도가 가장 높을 때인 일어나자마자 이것을 하세요. 바로 이 기법으로 신장 기능을 회복시킨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4세의 박 여사님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 1.0수에 달했습니다. 신장 전문의는 이미 18개월 내에 투석이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분은 두려워하셨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일주일에 3번 투석센터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압도되셨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분께 이 루틴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올바른 위치로 손을 직접 안내해 드렸고,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호흡 패턴을 5번 연습하게 했습니다. 그분은 집으로 돌아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이것을 하셨습니다. 4개월 후 신장 기능을 다시 검사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1.4로 떨어졌습니다. 추정 여과율이 18% 개선되었습니다. 4개월 만에요. 약물 변경 없이요. 단지 이 2분 루틴으로요. 하지만 여기서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신장은 매일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밤새 몇 시간 동안 평평하게 누워있을 때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거의 30% 감소합니다. 대사 노폐물인 요소, 크레아티닌, 요산이 신장 조직 자체에 축적됩니다. 여과율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압력과 호흡 기법을 수행하면 신동맥으로 가는 혈류를 수동으로 증가시킵니다. 압력은 신장 피막의 기계 수용체를 자극하여 반사적 혈관 확장 반응을 유발합니다. 깊은 호흡은 혈류에 산소를 가득 채우는데 신장 세포가 역과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긴 날숨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장기 주변의 림프 배출을 직접 조절합니다. 이것은 대체 의학이 아닙니다. 응용 생리학입니다. 모든 구성 요소에는 문서화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비극은 기존 의학이 신부전이 발생한 후 치료하는 데만 전적으로 집중하며 그것으로 이어지는 일상적 손상을 예방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그 손상이 축적되기 전에 신장 기능을 재설정할 수 있는 2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투석, 이식 대기자 명단,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자녀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는 2분입니다. 내일 아침, 다른 무엇보다 먼저 이 루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알람을 2분 일찍 맞추세요. 이제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 매일 아침 신장을 파괴하고 있는 가장 큰 실수 한 가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해해야 할 5번째 중요한 점이며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제 진료실에 도착한 환자의 90%에서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기에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간청합니다. 실수는 이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밤에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자는 동안 신장은 계속 혈액을 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약 120, 매일 밤 리터 단위의 혈액을 역과합니다. 이 역과 과정은 신장 세뇨관과 주변 조직에 축적되는 노폐물과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신장 온도는 정상보다 낮아서 보통 최적 온도인 섭씨 37도, 대신 섭씨 35도 정도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찬 물, 특히 얼음물이나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물을 마시면 전체 신장 시스템에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차가운 액체는 몇 초 만에 위 온도를 섭씨 30도 이하로 떨어뜨립니다. 위, 바로 뒤에 위치한 신장은 즉시 2, 3도의 온도 하락을 경험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냉각 충격은 사구체 모세혈관이라고 불리는 신장의 작은 혈관들을 격렬하게 수축시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건물 밖으로 폐기물을 운반해야 하는 좁은 터널을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그 터널을 더 좁게 만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폐기물이 막힙니다. 교통체증이죠. 매일 아침 찬물을 마실 때 신장에서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67세 여성분이었습니다. 3년 전에 만성 요통과 야간 빈뇨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2.1로 3단계 신장 질환을 나타냈습니다. 아침 루틴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지난 15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딸이 신진대사를 높여준다고 해서 얼음물 한 잔을 가득 마셨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한 가지 습관이 매일 신장의 미세 손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아침 냉각 충격은 섬세한 신장 조직에 5,000번 이상의 냉각 충격을 준 것과 같습니다. 손상은 누적되고 조용했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아마 이걸 설명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찬물이 몸에 들어가면 몸은 즉시 위와 소화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와 따뜻한 혈액을 그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 긴급 온난화 반응은 신장에서 혈액을 빼앗아 갑니다. 찬물을 마신 후 약 30분 동안 신장 혈류가 최대 40%까지 감소합니다. 아침에 이 중요한 시간 동안 신장은 밤새 축적된 대사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 최대의 혈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혈액을 굶기고 있는 것입니다. 배출되어야 할 독소가 다시 혈류로 재흡수됩니다. 이것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날이 가고 해가 가면서 노폐물이 쌓이고 염증이 증가하며 네프론이 하나씩 죽어갑니다. 이제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입에 무엇이든 넣기 전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섭씨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온도 충격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꾸준히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미지근한 물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핵심 천을 0.5도 부드럽게 올려줍니다. 이 약간의 증가는 혈관 확장을 촉발합니다. 즉, 혈관이 더 넓게 열립니다. 10분 안에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최대 60%까지 증가합니다. 부드러운 온기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신장이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아침 해독 과정을 시작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박 여사님은 이 지시를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매일 아침 얼음물을 미지근한 물로 바꾸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1.71로 떨어졌습니다. 1년 후에는 1.4로 안정되어 3단계에서 2단계 신장질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만성 요통이 3주 만에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신장이 따르기를 간청하는 단순한 지혜입니다. 냉각 충격을 멈추세요. 매일 아침 그 중요한 황금 시간대에 신장이 필요로 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지원을 제공하세요. 이제 지금 당장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아침 습관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김 박사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00명 이상의 신부전 환자들의 아침 루틴을 분석한 후 발견한 숨겨진 범인입니다.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매일 아침 정확히 이것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찬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이 습관이
왜 몸속에서 조용한 재앙을 일으키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잠을 잘 때 핵심 천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밤새 독소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신장은 약간 식어집니다. 네프론 주변의 혈관은 열을 보존하기 위해 수면 중에 수축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면 갑작스러운 온도 하락으로 신장에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미 수축되어 있던 혈관이 이제 더욱 단단히 조여집니다. 이것은 신장의 역과 단위로 가는 혈류를 극적으로 감소시킵니다. 김 박사는 실험실에서 이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아침에 찬물을 마시면 다음 20바 30분 동안 신장 혈류가 최대 43%까지 감소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신장은 밤새 대사 노폐물을 축적해 왔습니다. 일어나는 순간 이 독소들을 배출하기 위해 강력한 혈액순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신 찬물로 혈액 공급을 목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이 네프론 세뇨관에 갇힙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면서 이 축적된 찌꺼기가 섬세한 여과막을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김 박사는 초기 신장 기능 저하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아침 습관을 검토했습니다. 그들 중 87%가 수년 동안 아침 첫 번째로 찬물을 마셔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라는 기사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독소를 배출합니다. 이 정보는 부분적으로는 맞았지만 온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치명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손상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찬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즉시 따뜻한 혈액을 소화기관으로 보내 온도를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이 혈액은 어딘가에서 와야 합니다. 신장은 조절의 우선순위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혈액이 신장에서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 중요한 20분에서 30분 동안 신장 여과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황금 같은 아침 시간대에 제거되어야 할 독소들이 체내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손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신장 바로 위에 위치한 부신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은 차가운 충격을 작은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관을 더욱 수축시킵니다. 혈압이 약간 상승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이러한 매일 아침의 스트레스는 신장 내부의 작은 동맥들을 경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것이 만성 신장 질환이 조용히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1000 정도의 물입니다. 정확한 온도는 섭씨 37도에서 40도 정도여야 합니다. 이 온도는 입안에서 약간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마시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온도는 우리 몸에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깨어날 때 우리 몸이 겪는 자연스러운 천 상승 과정을 부드럽게 지원합니다. 김 박사님은 신장 기능 저하의 초기 징후가 있는 환자 그룹을 대상으로 이 간단한 변화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약간 상승했지만 아직 위험 구역은 아니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그들에게 90일 동안 매일 아침 찬물에서 미지근한 물로 바꾸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그룹의 68%가 신장 여과율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아침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평균 19% 향상되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 씨라는 69세 여성 환자 한 분이 만성 피로와 약간 거품이 있는 소변으로 김 박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신장 기능은 천천히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아침 습관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 씨는 상쾌한 느낌이 좋아서 매일 아침 얼음물을 마신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이것이 일으키는 손상을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미지근한 물로 바꿨습니다. 2달 만에 그녀의 기력이 돌아왔고 소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하는 것에 대한 단순한 지혜입니다. 아침에 찬물 마시는 것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오늘 밤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을 준비하십시오. 덮개가 있는 용기에 담아두십시오. 내일 아침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이것을 마시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신장을 지킬 수 있는 이분 아침 루틴을 이해하셨으니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실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니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성이 전부입니다. 첫째,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눈을 뜨는 순간 양손을 허리 아래쪽에 대십시오. 신장은 갈비뼈가 끝나는 바로 그 지점, 척추에서 양쪽으로 손가락 2개 너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손끝으로 부드럽게 누르고 작은 원을 그리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20번, 그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20번, 약간의 따뜻함이 생기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사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활성화입니다. 8시간의 수면 동안 순환이 느려진 후 네프론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둘째, 천천히 앉아서 깊은 숨을 3번 쉬십시오. 일반적인 호흡이 아닙니다. 코로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았다가 입으로 6초 동안 내쉬십시오. 이 호흡 패턴은 중요한 일을 합니다. 90초 안에 혈액의 산소 포화도를 최대 18%까지 증가시킵니다. 신장세포들은 매일 아침 산소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 아침에 대부분의 신장 손상이 축적되는 이유입니다. 이 3번의 호흡은 신선한 산소를 심피질로 직접 전달합니다. 셋째, 정확히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실온의 물은 찬물보다 30% 더 빠르게 혈류로 흡수되며 우리 몸에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신장은 밤새 소변을 농축시켜 왔습니다. 잠자는 동안 축적된 대사 노폐물을 배출하기 시작하려면 즉각적인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한 잔입니다. 서 있는 동안 2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십시오. 이것이 완전한 이분 루틴입니다. 신장의 손으로 순환시키기, 3번의 특정 호흡, 미지근한 물 한 잔.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매일 아침 이것을 하십시오.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기 전에, 양치하기 전에. 이제 즉시 중단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속에 아침 첫 번째로 커피를 마시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커피는 이뇨제입니다. 신장이 하루 중 가장 약한 시점에 더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합니다.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먼저 무언가를 드시고 물과 호흡, 루틴 후 최소 30분을 기다리십시오. 아침이나 밤늦게 라면을 먹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한 봉지의 나트륨 함량은 2000mg이 넘습니다. 신장은 한 번에 약 1500mg만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초과 나트륨은 사포처럼 네프론 필터를 찢으며 지나갑니다. 저는 이 습관만으로 18개월 만에 신장 기능의 40%를 잃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첫 아침 소변의 색깔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매일 확인하십시오. 레모네이드처럼 옅은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진한 호박색이나 주황색이면 신장이 이미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10초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거품이 보이면 단백질이 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응급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다짐하십시오. 저한테가 아니라 자신에게. 아래 댓글에 입력하십시오. 나는 보호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제 신장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적으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뇌가 이것을 약속으로 인식합니다.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 즉시 공유하세요. 자녀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부전은 본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를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파괴합니다. 투석 비용은 한국에서 연간 수백만 원이 듭니다. 이식 대기자 명단은 수년씩 걸립니다. 예방은 매일 아침 2분 외에는 아무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서울병원에서 환자분들께 가르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단 한 가지 약도 없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초기 단계 신장 기능 저하를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준
바로 그 일상 습관입니다. 전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에 10년에서 15년의 건강한 시간을 더해줄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늦기 전에 귀 기울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다음 검진 후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입니다. 오늘 행동하세요. 신장을 지키세요. 미래를 지키세요. 건강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 김 박사의 2분 아침 신장 관리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몇 시에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다짐이 궁금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건강 지식을 더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신장 건강을 지켜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를 투석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